네, 오늘장 마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마감 임박해오면서 놓치지 말고 꼭 체크해야 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 꼽아봤는데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풀이 들어보시죠.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과 4월의 첫 출발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오늘 꼼꼼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오늘 3월의 마무리 그리고 4월을 바라보고 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 이슈로는 굿바이 3월 그리고 4월 헬로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 이슈에 4월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까요?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합니다. 5월 연준의 빅스텝, 이에 대한 선반영도 저희가 견뎌내야 되고요. 그리고 어닝 시즌, 이 펀더멘틀에 대한 고민도 소화를 해야 할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매크로 측면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 체크를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환율 그리고 외국의 수급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코스피의 예상 밴드를 보면은요, 지금 2,700선을 힘들게 회복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다. 2,600선까지 저점을 두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요, 3,000까지 나오곤 있지만 대다수 평균치를 보면은 2,800, 2,800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악재에는 둔감해졌지만 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럼 4월 전략 저희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수급이 지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계속 빨간불 들어오곤 있지만 뭔가 탁 막힌 느낌은 지금 장에서 지울 수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 이번 달에 이어서 나옵니다. 공격적 말고 신중하게, 그리고 지수가 아니라 종목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조언을 두고 있습니다. 업종 좀 좁혀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 그리고 정책의 변화, 그리고 이 변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를 증권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 리오프닝 이야기했고요.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2차 전지, 키움 쪽 IT 리오프닝, 이렇게 골고루 봤을 때 정책, 실적, 이렇게 공통 분모는 그 키워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차장님의 말씀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신중한 투자, 지수보다 종목,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봤을 때 4월 이번 달보다 조금 더 매매하시기 편안할까요? 개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실 거라 먼저 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증권사들이 또 의견을 다 내놓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뭐 결론을 보면 이 공통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네. 어떤 교집합에 대한 그 전망과 그 전략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4월 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뭐 적을 것이다. 한마디로 크게 오르는 부분이랑 네. 크게 떨어지는 부분도 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하지만 4월을 넘어서 5월과 6월 달은 시장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시장의 악재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계속 잔존해 있죠. 네. 더 심해질 수도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이 좀 내성이 좀 생긴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뭐 빅스텝도 있을 테고, 이런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전에 뭐 금리 인상에 있어서 얘기 나왔을 때 시장 흔들렸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합의가 되지 않고 다 이제 의견이 어떤 반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항상 이게 잡음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뭐 빅스텝도 그렇고 뭐 금리 인상을 최대 몇 번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인플레이션의 우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별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악영향이다, 악재다라고 짓누르는 부분은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솔직히 예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네. 계속 뭐 하루든 갈등 완화, 그리고 다시 재점화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예상을 하면서 접근하면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제가 4월 달에 약간 좀 소강 상태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지금 좀 낮아지고 있어요.
아, 예,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부분이 뭐 작년 대비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지금 몇 달 그리고 몇 주 전부터 어떤 기업들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좀 하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4월 달 들어서 어떤 삼성전자 시작 발표로 본격적인 시적 장세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4월 달은 좀 부담감을 안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크로 지표에 의한 주가에 대한 하락세는 3월 달에 일정 부분 전 80%다 반영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하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종목별로 전략, 이게 말씀하신 리오프닝도 관련주도 그렇고, 정보 정책, 뭐 건설주도 그렇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은 이 관련 종목들에 수혜받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모멘텀이 있고 저평가인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차장님께서는 5월, 6월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4월 확신 있는 종목에 관해서는 베팅을 하자라는 입장이실까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어. 큰 급락이 제한될 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종목별 정세라고 하는데 종목별 장세라면 종목만 봐야죠. 시장을 보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매수한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확신이 있다면 과감하게 밀고 가자라는 네네. 이야기 4월에 관해서 주셨습니다. 4월 그러면 장밋빛 전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대감을 있는 쪽을 바라보도록 하죠.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엔터를 끌고 왔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표적으로 그 전에 코로나 시대에도 버텼고 그리고 리오프닝에 더 확산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증권가는 호평을 내놓고 있는 엔터주인데요. 고점 대비 많이 밀린 상태인데 지금 다시 날아갈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날개를 달았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저도 있습니다. 사장님도 여기에 팬이신 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살아가는 이 팬층, 팬덤에 기대한 이분들. 자, 이 성과를 가지고 엔터사가 3월에 움직였습니다. 평균적으로 4사의 수익률이 8%를 넘었고요. 증권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난해부터 했던 JYP는 상장 이후에 처음 6만 원 선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뭐 SM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 오프라인에 대한 공연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긍정적인 흐름이 포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첫 번째로 이 오프라인 이 키워드가 발발된 건 BTS의 오프라인 콘서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이키즈.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올랐다라는 이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가수로는 세 번째 BTS 그리고 슈퍼엠에 이어섭니다. JYP 소속 가수고요. 그래서 더 JYP가 각광을 받았던 걸까요? 자, 일단은 라인업이 가장 좋다. 신인 라인업 그리고 지금 트와이스가 끌고 있는 그 라인업이 정말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JYP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노래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52주 최고가로 어쨌든 주가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엔터주에 대한 투자를 한다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JYP 아니면 조금 낮은 것 같은 하이브 아니면 지분 관련 이슈가 있는 SM. 자, SM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주총데이였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손을 그쪽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요. 장중에 신고가 터치까지 나왔다가 좀 변동폭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엔터주 개별적으로 위치한 자리가 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향상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공통적으로 진행하면서 높아질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 이쪽에 관해서는 뭐 투기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이 엔터 산업의 팬덤을 기반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이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주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앵콜 외칠까요? 자. 부활의 노래가 오히려 저는 또 이 부활 느낌이 조금 더 확 와닿긴 하는데 사장님 엔터주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묶어서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이슈를 지금 봐야 됩니까? 우선 묶어서 봐도 괜찮다. 아, 네. 왜냐하면은 이 엔터주들이 올해 그냥 실적, 뭐 다른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올해 실적은 이제 엔터 업체들이 물론 이제 추정이고 이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반영한 수치긴 하지만은 올해 최대 실적을 다 낼 것 같긴 해요.
느낌상 네. 봤을 때. 왜냐하면 작년 4분기 때도 그랬거든요. 작년 4분기 때 엔터 업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선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엔터 업체들이 여기에 오프라인 공연까지 더해진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공연이 아니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쪽에서 공연도 활성화됐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투 트랙으로 지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아, 오히려. 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올해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이 작년에도 이제 뭐 NFT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제 엔터 업체가 기존의 음원 아티스트가의 수익이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 쪽에서의 그 수익 창출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걸 솔직히 언제 걷어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 하반기 때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수익을 또 창출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또 알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엔터 업체들의 엔터사들의 올해 실적을 최대로 잡는 이유도 뭐 근거는 없진 않다라고 좀 그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여기서 이제 기업들을 어떤 종목 찾아야 되냐. 그러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오른 JYP 아니면 조정받은 하이브 이게 1차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잘 가고 있는 쪽을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눌렸다고 생각한 쪽이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까요? 만약 전반적으로 엔터주 실적이 좋다라고 보신다면. 저는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가는 종목을 아하. 매수해야 된다. JYP 엔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주가가 더 가볍게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JYP 엔터가 저는 이제 엔터 사사들이 중에서 그러니까 아티스트 수익 있잖아요. 네. 뭐 NFT도 있고 뭐 지분 가치도 뭐 많이 하고 있는 신사업도 많이 하지만 가장 그러니까 음원과 음반 그리고 공연 이런 수익을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JYP 엔터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 엔터의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JYP 엔터를 더 주가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본업 가치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근데 아시겠지만 YG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작년 4분기 최대 실적을 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엔터 업체들은 지금 굉장히 좀 좋다. 짧게 요 질문만 드릴게요. 근데 SM은 조금 더 다른 이슈도 맞물려 있어서요. 대응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시나요? 그쵸. 항상 문제였던 경우는 뭐 이제 했었는데 네. 뭐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 문제,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이 항상 이제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이거의 매각에 대한 얘기가 뭐 정확히 나온 건 아니고요. 어떤 독립적인 어떤 외부 감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그동안에 지금 SM이 뭐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잘 가고 있는데 네. 외부적인 요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주가 눌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둘씩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SM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매수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수도 괜찮다. 네. 엔터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쪽에서의 주총 데이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게임주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이 주총에서도 키워드는 신산업 그리고 NFT 메타버스 이쪽과 연관된 쪽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P2E 지금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위메이드 P2E 이 게임에 대한 모멘텀으로 쭉 올라갔었는데 그러다 좀 식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다른 게임 업체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2E가 본격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라는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에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금지, 해외를 좀 공략하고 있죠. 뭐 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에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논외로 하고 오늘은 해외 모멘텀에 집중한 이 P2E 이 가능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4월에 그리고 골든글로브 신작 게임 출시 예정이고 첫 P2E 게임도 서비스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신작까지 골고루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컴투스와 같은 경우도 지금 신작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오위즈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신작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코인 그리고 생태계까지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자, 그런데 날개를 달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이 P2E 이익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결국은 뭐 돈 버는 게임 이 종류가 아니라 결국은 게임이 재밌어야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게임주 이전에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의견도 팽배하거든요. 자, 그래서 차장님의 의견 지금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게임
또 역시 엔터와 마찬가지로 신성장은 뭐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서 기대가 되는데 이쪽 정말 날개를 달게 할 그 모멘텀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P2E가 그 기업들 실적으로 잡히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위메이드도 사실은 뭐 코인 먹튀 논란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거를 실적에 넣고 빼고 과정에서 그래서 더 지금 이걸 실적으로 봐야 되는지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그렇지만은 이 게임 업체들이 뭐 P2E 뭐 이쪽 쪽에서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변동이 심했는데 굉장히 그때도 이제 고점 논란이 좀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P2E가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수익을 뭐 내려고 한다면 NFT잖아요. 바꿔야 그렇죠. 되는데 기존의 게임의 거래액보다 거의 10배 이상이 돼야 같은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10배면은 그 차이가 꽤 되는 거네요? 꽤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P2E 게임이 기존 게임처럼 이 거래가 그만큼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뭔가 좀 필요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말씀하셨듯이 10배 그런 거래 금액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10배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네. 의문이네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의문이 생긴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항상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이 P2E 쪽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이제 그 부분에 정착이 되어 있고 어떤 하나의 그런 그 메커니즘 같아요. 한마디 기본적으로 깔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장 이제 뭐 P2E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크게 잡힌다라고 너무 오해를 많이 하셨던 걸로 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올해 이제 초에 이제 성장주들이 금리가 오르면서 성장주의 타격을 받으니까 이 게임 업체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주 안에서는 이제 그 신장 모멘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냥 본업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만한 종목들로 매수 관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봅니다. P2E 이쪽 모멘텀보다는 본업에 강한 여기에 집중한 종목을 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럼 좀 빨리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저희가 선별해서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카카오게임즈, 오딘, 네네. 뉴스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대만 쪽에서 1위하고 네.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NC소프트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하반기 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신작 그리고 원래 잘하던 일을 잘하는 쪽에 대해서 게임주의 투자 매력 찾아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이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감이 다시 한번 고조되면서 양시장 하락권에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의 영향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상승한 2757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0.5% 넘는 상승폭으로 940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기관 홀로 1,2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여줬습니다. 장중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지만 외국인이 장 막판 들어서 매도 우위로 전환을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홀로 1,2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IT 업종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해주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 69,000원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SK하이닉스도 11만 원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소폭 상승하면서 44만 원 선에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판 한번 보시죠.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 중에 눈에 두드러졌던 건 삼성 SDI였는데요. 6% 넘는 상승폭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전에 나왔던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리포트에 연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59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는 세트리온 대장주
1%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2차 전지주들이 강세였습니다. 테슬라발 호재가 있기도 했고 오늘 LNF는 13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이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 넘는 상승선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고요. LNF도 22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하락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 전선주가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구리 가격이 전고점에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선 가격도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했고요. 대한전선과 대원전선은 25% 넘는 급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테마주 살펴보시죠. 오늘 손해보험주도 강세였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통행률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손해율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 6% 가까운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HFR이 강세였습니다. 5G 관련한 주로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요. 14% 넘는 상승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들 KT와 우리넷인데요. KT는 지주형 회사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강세 보였고요. 오늘 우리넷은 윤석열 정부가 양자 컴퓨팅과 AI에 대한 국정과제를 추진하면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안아가면서 26% 넘는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